재건축 이후 신축주택 청산금, 납부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였고 신축 주택에서는 거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신축 주택을 양도 시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보면 2004년 00월 001 기존 주택을 취득을 하여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며 2008년 00월 001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 관리 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2017년 00월 001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을 하였으나 거주한 사실은 없습니다. 2020년 00월 001 신축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알기 쉽게 표현을 해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이전에는 기존 주택, 이후부터 신축 주택 이전까지 권리가 되겠으며 그 이후 신축 주택, 신축 주택으로서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를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 경비가 양도차익이 되겠고 마이너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 되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그 양도 차익에 아래 표 1에 따른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인 경우 표 2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 차익의 산정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에서 납부한 청산금과 기존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액을 나누어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식을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분의 납부한 청산금 플러스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양도 차익 곱하기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 분의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평가액 플러스 관리 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 기간은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 기간은 관리 처분 계획 등 인가일로부터 신축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 건물분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 기간은 기존 건물과 그 부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신축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하려면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를 하고 해당 주택 보유 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를 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으나 신축 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 납부분 양도 차익에 대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질 거래가액이 12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법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점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한 예시일 뿐 상황에 따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